유나 안녕. 안녕. 장갑 왜 안 껴? 어때?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창업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아? 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 자신감이 생겨? 응. 이제 그 자신감을 오늘 망가뜨리려고 내가 오늘 농담이고, 오늘은 어떤 걸 할 거냐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술집에서 정말 효자 제품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오늘 좀 너한테 알려주려고 해. 일단은 보통 술집 같은 경우에는 식사 메뉴도 있잖아. 근데 이제 대부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식사 메뉴는 판매 가격도 낮고 손도 너무 많이 가는데 그거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해결해 줄 겸,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점에서 효자 메뉴 이걸 가지고 오늘 좀 해보려고 해. 그래서 오늘 만들 거는 참치볶음장. 이 참치볶음장은 뭐냐면 쉽게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거든. 이걸 가지고 참치찌개도 끓이고 그 다음에 참치볶음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만들어 두면 아까 얘기했지만 식사 메뉴도 금방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참치찌개라는 메뉴에도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활용도도 높고 만들기도 너무너무 편하고. 그래서 오늘 그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 알겠지? 내가 혹시 걱정되는 게 저번에 네가 5천만 원 있다고 했는데 혹시 그것도 까먹었니? 요새 주식 정말? 5천만 원 까먹었어? 아니야. 아니지? 하락장이긴 하지만 그건 버텨야 돼. 어. 알겠지? 우리 창업 시작하기 전까지는 다시 보존할 수 있겠지? 당연하지. 오케이, 알았어. 그럼 이제 뭘 준비를 할 거냐면, 일단 여기 버섯 있지? 버섯을 우선 잘게 좀 썰어 놓자. 어떻게 하면 잘게 썰 수 있는지 고민을 한번 해봐. 일단 으깬다고 생각하고, 이건 딱딱하지 않으니까 으깰 수 있는 만큼 한번 으깨봐. 잘게. 방법은 없어. 하다 보면 느는 거야 이거. 그리고 칼질에 대한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고, 안 되면 뭐 그 기계 있잖아, 갈아주는 기계. 요즘 그 야채 다지는 기계 홈쇼핑에 보면 나오잖아. 그런 거 써도 되니까 일단은 그냥 걱정 없이 최대한 네가 잘게 갈 수 있는 만큼. 잘하네. 항상 이거 일반학개론 하면서 꼭 머릿속에 넣어놔야 될 건 뭐다? 술집 안주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은 거, 그것만 딱 생각하면 돼. 그리고 레시피 이런 것들은 지금 머릿속에 담아둘 필요 없고, 계략적으로 맛을 내는데 이런 조미료가 사용이 된다 정도만 알면 돼. 너무 뭐 자세하게 공부하듯이 배우는 건 아니고, 일단 어렵지 않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사실 도전하기엔 편하니까. 뭐든 하는 게 중요해. 하는 게 머릿속으로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뭐 이미 끝나는 건데, 남들이 다 시도해서 성공하고 할 수 있는 건데 앉아서 뭐 생각만 하면 안 되니까. 넣고, 그 다음에 뭐가 또 필요하냐면 대파를 얇게, 요 기름 내줄 거야. 기름용으로 쓸 거니까 최대한 그 설렁탕집 가면 쓰는 방식 있지? 그렇게 최대한. 그렇지, 잘하고 있어. 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사실 나중에 가면 밑작업이라고 해서 미리 다 준비가 되어져 있을 거야. 왜냐면 이제 업장에 나가면 미리 야채나 야채 믹스 다 만들어 놓고, 야채 같은 거 썰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썰어 놓으니까 이것도 그냥 이 위에다 놔줘. 그 다음에 양파 반 개만 딱 썰게. 이것도 잘게야? 이것도 볶을 거니까 최대한 잘게. 오, 잘하고 있어. 자, 다 썰었지? 그 다음에 프라이팬에 예열,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을 3바퀴 돌려주세요. 오케이. 기름 좀 많이 쓸 거야. 왜냐면 지금 파기름을 낼 거기 때문에. 자, 이게 뭐 만드는 거다? 참치볶음장. 이거 하나만 가지면 참치찌개도 너무 수월하게 끓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점에서 그 식사 메뉴가 사실 쉽게 얘기하면 돈도 안 되고 만들기 좀 손이 많이 가니까 이게 좀 어려운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정말 쉽게 빼낼 수가 있어서 되게 효자 상품이야. 그걸 오늘 내가 너한테 알려주는 거니까. 자, 기름이 어느 정도 끓면 그 마늘 있지? 마늘을 칼로 툭 쳐가지고 3개.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져서줘. 기름에 마늘 향이 듬뿍 묻어나게. 됐지? 그 상태에서 아까 양파랑 파를 같이 넣고 볶아줘. 양파. 그치? 어느 정도 이제 익었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고춧가루를 넣어줄 거야. 그 넣는 타이밍은 양파 색상이 살짝 갈색으로 변해갈 때. 고춧가루는 무슨 역할? 고춧가루? 시각적인 역할. 그치. 고추 향이랑 그다음에 시각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거야. 볶음장이라고 했으니까 보통 볶음장이 빨갛잖아. 그치? 색깔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고춧가루를 넣을 거야. 그치? 지금 넣어. 고춧가루. 많이 넣을게. 볶음장이야. 이것도 간으로 좀 익혀줘. 알겠지? 됐어. 그래서 이제 좀 볶아줘. 근데 내가 지금 여기에 간을 안 했어. 이유가 뭘까? 간을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쓰는 게 소금이랑 진간장만 쓰잖아. 보통 주점 안주에서는 뭐 멸치액젓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일단 진간장, 소금 가지고 거의 간을 내. 그지? 근데 내가 지금 간을 안 했어. 이유는 술집에서 꼭 필요한 소스가 있어. 볶음 소스. 이거는 무조건 그때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온라인으로 제일 비싼 거와 제일 싼 거 사가지고 1대1로 섞어서 사용한다고 그랬지. 이 소스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줘야 돼. 이제 여기서 내가 볶음장을 쓸 건데 이때 이제 물을 뺀, 기름 뺀 참치를 넣고 그 다음에 아까 썰어놓은 버섯. 우리는 오늘 새송이 버섯을 썼는데 내가 새송이를 고른 거는 그냥 싸. 제일 싸. 양도 많고 싸기 때문에 새송이를 쓴 거야. 그리고 웬만하면 참치는 동원 참치를 써줘. 이유는 내 친구가 거길 다녀. 그래서 사줘 말고 꼭 동원을 써줘. 오케이. 이렇게 볶으면 이제 새송이까지 넣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간 따로 안 할 거야. 볶음 소스 사용할 거야. 볶음 소스. 볶음 소스를 사용 안 하게 되면 여기 뭐뭐를 넣어줘야 되냐면 진간장 따로 넣어야 되고 물엿 따로 넣어줘야 되고 고추장 또 따로 넣어줘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그냥 그 막 간도 맞춰야 되고 아직 우리는 프로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볶음 소스는 무조건 필수다. 술집을 운영하려면 볶음 소스는 필히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자고. 자, 이제 볶음 소스를 넣어. 많이 넣어야 돼. 장이니까. 이건 짜야 돼, 당연히. 왜냐면 이걸 그대로 먹는 게 아니라 이거를 찌개에 넣을 거고 밥 위에 넣을 거기 때문에. 됐어. 그 정도면 됐어. 그러면 볶음 소스에 이미 간이랑 단짠이 다 들어가 있어. 거기에 이제 풍미를 위해서 조미료까지도 넣어줬기 때문에 따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잘 섞어질 수 있게끔만 잘 만들어 놓지. 거의 다 됐어. 섞어주고 이거를 락앤락 같은 데에다가 보관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제 사용을 할 거야.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요거까지 다 만들어 놓고 내가 다시 알려줄게. 자, 그러면 그거를 보울에다가 담아놓자. 오케이. 오늘은 지금 참치캔 하나만 사용했는데 보통 업소에서는 되게 큰 참치캔이 있거든. 그거 그냥 하나를 다 만들어. 그래도 일주일 안에 충분히 소비가 되니까 만들 때는 그렇게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볶음장을 딱 만들어 놓고 이제는 이 볶음장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지. 무조건 주점은 편의성이 우선이야. 그리고 안주는 사실 바로바로 만들어서 나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맛없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 이 볶음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려줄게. 우선은 이제 보통 술집에서 식사 메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보통 1차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식사를 먹는 게 아니라 2차나 3차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헛배 부른다라는 거 알아? 알아? 너 술 좋아하니? 아, 그래? 시간을 채울수록 배고파져. 맞아. 그게 헛배 부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꼭 식사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 더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어야 마무리가 된다라고 해서 꼭 술을 먹고 나서 밥을 꼭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주당들을 위해서 식사 메뉴가 꼭 있어야 되는데 알겠지만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식사에 대한 가격 저항선이 있어. 무턱대고 막 비싸게 받을 수가 없어. 그리고 약간은 서비스 개념이다 보니까 뭐 5,000원 내지 6,000원 요 정도 선에서 나가줘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실제 다른 안주랑 비교를 했을 때 손은 거의 비슷하게 가다 보니까 이제 주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아 식사 메뉴 안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격을 높일 수는 없고 만드는 방법을 좀 편하게 해가지고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한 거야.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은 아까 만들어 놓은 참치 볶음 장을 이용해서 식사 메뉴를 뺄 건데 우선 계란 후라이를 하나 해줘. 계란 후라이 할 줄 알아? 노른자 터뜨리면 안 되는 거야? 아니야 괜찮아 상관없어. 스크램블로 해도 되고 그건 상관없어. 어떻게 하든 뭐 5, 6천 원 정도 선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손님들은 다 감동이야. 그렇지. 뒤집어도 돼. 계란 후라이 방법 없어. 네가 하고 싶은데. 그렇지. 이제 얼마나 간단한지 볼게. 자, 보통 주점에서 밥솥에 밥을 해놓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햇반을 사용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 왜냐면 간편하니까. 무조건 주점은 간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꼭 해줘. 그래서 이제 우리도 햇반을 사용해서 밥을 뺄 거야. 주문 들어왔어요. 네. 참치 볶음밥이요, 뭐 참치 덮밥이요,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도 되니까. 아니면 참치 해장밥 이렇게 정해도 돼. 그렇게 하고 전자레인지에 햇반 딱 돌린 다음에 볶음장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릇 꺼내고 밥을 이쁘게 뒤집어. 그렇지. 잘했어. 그래. 거기 이제 뭐 깨소금을 좀 뿌려준다든가, 그지?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를 그 위에 그냥 덮어. 밥 위에. 데코는 네 마음이야. 근데 그냥 맛있게 보이라고 내가 하는 거니까 반숙으로 잘 됐다. 그래서 딱 올려줘. 그지? 자, 그 상태에서 아까 참치 볶음장 만든 거 있지? 그 구석 공간 있지? 거기다가 한 숟갈 크게 떠서 옆에다 놔. 너무 아끼지 말고 많이 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서 이렇게 담아주기만 하면 사실 끝.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뭐 김가루를 뿌리거나 아니면 마요네즈를 뿌려주거나 그렇게 해서 나가면 진짜 맛있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약간 여기서 새콤달콤한 맛을 더 내려면 사실 볶음장 만들 때 케찹을 넣어도 되긴 하거든? 근데 나는 그냥 노멀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은 케찹을 안 넣고 지금 그 상태처럼 이렇게 깨소금을 살짝 뿌려도 돼. 확 달라지지. 그래 이거 한 5, 6천 원 딱 받으면 돼. 만들기 너무너무 쉽지? 그래서 술집 같은 경우는 식사 메뉴가 사실 없으면 너무 허전하고 또 만들자니 판매가는 매출은 안 되는데 손은 많이 가서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만 만들면 훌륭한 식사 메뉴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응용하는지 이번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예상했겠지만 참치찌개를 한번 끓여보자. 근데 나는 참치 김치찌개를 끓이겠다라는 게 아니고 참치 고추장찌개를 끓일 거야. 참치 김치찌개는 너무 흔하잖아. 자, 이제 냄비를 준비해주고 참치 고추장찌개를 끓일 거야. 그 다음에 물 400ml를 넣을게. 자, 참치 볶음장 활용하는 방법으로 알려줄 거니까 얼마나 간단한지 한번 볼게. 물을 끓는 동안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참치 볶음장을 넣기 전에 야채만, 근데 야채는 많이 안 넣을 거야. 그냥 애호박이랑 감자만 딱 넣을게. 그러면 애호박과 감자를 쓸어줘. 감자 반 개 넣을게. 그거는 좀 깍둑썰기, 좀 크게. 이건 볶을 게 아니잖아. 국에 넣을 거니까 씹는 그 감이 있어야 되니까. 좋아. 좋아. 이렇게 음식을 했는데 손님들이 하나도 안 먹고 갔다. 그러면 이제 크기를 조절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호박. 그 정도. 그렇게 준비가 됐고 이제 물이 끓을 때까지 좀 기다려.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참치 고추장찌개를 끓인다고 했어. 그러면은 고추장이라고 들어간다라는 건 고추장을 좀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고추장만 따로 준비를 해준 상태에서 참치 볶음장을 넣고 썰어놓은 감자나 애호박 넣고 하면 끝.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뭘 해야 되냐면 참치 볶음장에 우리가 어느 정도 간을 넣어서 만들긴 했는데 물을 400ml 정도 넣으면서 좀 싱거워질 수 있으니 여기에 맞게끔 진간장만 가지고 간만 맞춰주면 돼. 물이 보글보글 끓으니까 그지? 여기에 고추장 3스푼 정도 넣을게.
끓고 있지? 그 항상 요리를 하면서 너무 레시피에 신경 쓰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술집 안주는 편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봐. 어차피 참치 고추장 찌개니까 고추장의 역할은 뭐야? 깊은 단짠이야? 신맛이야? 쓴맛이야? 뭐야 고추장? 색깔과 와, 짠맛? 이것도 우리는 그냥 후각이라고 하는 고추장에서 나오는 어떤 그 후각적인 요소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혀에서 느낄 수 있는 건 얘기해 줬잖아. 단맛, 짠맛, 쓴맛, 신맛, 응? 그지? 그럼 이제 또 국물 자체가 되직해지지. 그래서 고추장에서만 나오는 그런 향이 있지. 자,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애호박, 감자. 근데 참치 고추장찌개를 보통 메뉴로 빼는 술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나 처음 들어보는 거. 그래서 약간 조금씩 차별을 해야 되는 거야. 뭐 참치김치찌개 다 한다고 그걸 다 해버리면 경쟁력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응용을 해서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익을 때까지 기다려. 기다린 상태에서 참치 고추장찌개니까 참치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아까 만들어 놓은 참치 볶음장을 많이 넣어주고 대신에 아까 물을 넣었기 때문에 단짠만 다시 맞춰준다고 그랬잖아. 간 보면서. 그럼 끝나는 거야. 그럼 훌륭한 또 참치 고추장찌개가 돼. 이런 식으로 모든 술집 안주는 간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돼. 이제 참치 볶음장을 크게 한 숟갈 떠서 넣어주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끓었을 때 간을 보고 단짠 밸런스만 맞춰. 그럼 단맛은 뭘로? 설탕, 그렇지. 그 다음에 짠맛은? 간장이나 소금? 간장. 간장? 근데 이제 보통은 진간장은 사실 볶을 때 쓰고 이런 국물 요리에서는 국간장이라고 따로 있어. 그거를 넣어주면 되고. 근데 중요한 건 술집 안주는 술안주기 때문에 조금 짜고 조금 달아야 돼. 일반 밥 반찬보다는. 간 어때? 좀 싱거? 달아야 될 것 같아. 좀 달아야 될 것 같아? 그럼 자, 설탕. 설탕 한 스푼. 간을 맞췄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여기에 추가해야 될 건 그거밖에 없어. 두부. 그 다음에 조금 맵게 먹겠다 그러면 청양고추. 우리 청양고추 하나만 썰어서 넣자. 좀 칼칼해야 맛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매운맛이 좀 우러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두부 반모를 넣는데 두부 반모는 도마에 넣지 말고 그 용기에 든 상태에서 반 그거 봐. 그 다음에 잘게 썰 수 있겠어? 그치? 그렇게 썰어서 그냥 넣는 거야. 두부는 도마를 옮기고 뭐 하면서 으깨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 다 술집에서 이렇게 써. 그 다음에 넣으면 돼. 그리고 끓인 상태에서 나가면 돼. 자, 끓었으면 이제 옮겨 담고 먹어보자. 자, 이렇게 해서 참치 고추장찌개랑 참치 덮밥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릇은 일단 신경 쓰지 말자. 사실 그릇도 되게 중요한 요소이긴 하거든. 근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만약에 사실 참치 고추장찌개 낸다고 하면 양은 냄비나 이런 좀 고전적인 소재 이용해서 내주는 게 맞기는 하거든. 고추장찌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일반적인 요즘 음식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양은 냄비 이용해서 약간 볶음 느낌을 주면 좋기는 하니까 일단은 그릇은 제외하고 이제 맛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봐봐. 소주는 없다? 빨리 가져와. 괜찮지? 네가 진짜 끓였는데도. 맛있어. 그래, 참치 볶음장 하나로 그냥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너무 맛있는데 이거는? 그지? 진짜? 그러니까 진짜 참치 고추장찌개 파는 매장이 많지가 않아. 이거 팔면 대박 날 것 같아. 그지? 진짜 맛있어. 나 밥도 저 볶음장이랑 밥도 좀 먹어봐. 계란 그 노린자 탁 터트려가지고 탁 해서 먹어봐. 오, 술이 확 깨지. 헛배 부른 데에는 최고라니까. 계란 노린자가 또 알코올성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하고. 그래서 같이 비벼서 먹어도 되고. 너무 맛있다. 맛있지? 그래, 이렇게 이런 걸 미리 만들어 놓고 이제 편하게 식사 메뉴 그다음에 찌개 이렇게 끓일 수 있다는 게 오늘의 초점. 점점 더 자신을 가져주길 바란다, 이현아. 벌써 우리 3번째 시간이나 됐어. 난 이제 사라질게. 안녕.
안녕. 안녕.